나이가 어떻게 돼요, 애들은? 애들은 이제 큰 애가 고2 고등학교 2학년 18살, 네. 작은 애가 중2 15살이죠. 아들만 둘. 네. 큰 애가 고2면 내년에 수능 맞아요. 보겠다. 우리 내년에. 어저께가 또 수능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딱 1년 남았네.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어저께 그 수능 보기 전에 투신한 학생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행히 이제 목숨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일까 생각도 그러니까. 들기도 하는데, 수능이 이게 시험이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는 네. 굉장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부모들도 긴장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오롯이 학생이 다 받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부담감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는 아니었을 것 같고, 부모나 아니면 네. 뭐 형제들, 뭐 누나나 형이 네. 좋은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자기도 그래서 그만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압박감도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구나. 네,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모르죠. 좀 성격이 원래 좀 소심하고 그런 친구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둘째는 첫째는 네. 어때요 지금 보시기에? 첫째는 그냥 한국 장남처럼 좀 점잖은가요? 바른 생활 사나이, 좀 보면 좀 듬직하긴 해요. 자기가 알아서 네. 다 스스로 좀 하는 타입.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을 했었어요. 너는 네. 장래희망을 네. 군인이나 경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지만 네. 좀 바뀌었어요. 뭘로? 그냥 일반 대학을 가고 싶고 화학을 전공하고 싶다. 화학이 재밌구나 공부하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뭐 실험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해보니까 재밌는 걸 만난 네, 거야 이 그럼 친구가. 맞아요. 네. 그래서 학교하고 학과까지는 정해놨어요. 인서울을 할 거고 한 중상위권 학교는 가고 싶다. 그래서 근데 지금이 사실은 거의 피크잖아요. 공부의 어떤 양이라든지. 맞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중2 학교 성적이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우선은 정해놓은 학교랑 학과가 있으니까 그거 목표로 하고는 있고, 이제 진로 상담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학교를 좀 더 높이던지 조금 하향을 하던지. 그건 이제 조율하면 되는 거고. 원서 이제 6장 쓸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큰애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가고. 바르게 잘하고 있구나. 학교 가라고 깨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딱딱 일어나요? 일어나. 자, 이거 희한한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걔는 정말 군인 아니면 경찰인데. 들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걔 생활을 보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교 때 생활하는 걸 보고. 맞벌이신가요? 네,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혼자 불어서 사실 대학원까지 보내는 거는 네. 부담이 많이 되실 건데. 둘이 해도 솔직히 좀 생활이 빠듯하기는 한데. 교육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빈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애들은 더 커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뭐가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시작점이 다른 거죠. 벌이를 했으면 네. 외벌이에 맞는 씀씀이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와이프는 애들을 좀 케어하는데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경제적인 거보다는 네네. 그냥 좀 가족끼리 좀 할머니 손에 크긴 했지만 또 엄마 손에 크는 거랑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뭐 투잡, 쓰리잡을 하던 내가 혼자 벌고 와이프는 집에서 그냥 애들을 조금 케어를 해줬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네. 제가 그렇게 커서 그래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아, 맞벌이셨어요?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머니가 버셨었어야 네, 됐구나. 어머님이 혼자 버시고 형제들도 많고 옛날 분들은 왜 이렇게 그냥 형제들을 많이 낳는지. 그쵸, 그랬지. 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제가 이제 형들 누나 셋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싫었거든요. 혼자 이미 손주를 봐준 집이 없었어요. 우리밖에. 막내딸이니까 특별히 봐주신 거예요? 처형들이 막 시세면 농담 삼아 막 우리 애는 안 봐주고 왜 막내만 봐주냐고 막. 그랬구나. 그래서 그나마 조금 바르게 크지 않았을까 좀 싶고. 집안일은 같이 하나요? 집안일은 네. 내가 진짜 신혼 때 내가 밥하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청소 다 했어.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야지 사실 맞벌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지금 후회하는 게 네. 지금 잘해줄 걸.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 근데 나이 드니까 귀찮더라고. 몸도 피곤하고. 아니 근데 돈은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이 버는데 나는 피곤한데 와이프는 안 피곤한가? 맞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내일이지. 내일이 아니지 그거는. 진짜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힘들더라고요. 진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식기세척기 사주고. 집안일은 이제 사이드로 좀 빠지고 계속 와이프가 그러면은 주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주말에는 제가 다 하고. 주말에는 네, 다 주말에는 해주시고.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죠. 근데 주중에는 이제 와이프가 거의 하시고. 주중에는 서로 거의 안 해요. 할 시간이 없죠 사실. 집에 퇴근하고 오면은 집에 가면. 뭐 피곤하고 네. 와이프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는 거네. 그렇죠. 그럼 주말에 할 일이 많으시겠네, 그죠? 네, 그래서 평일에는 서로 거의 안 하고 주말에 조금 이제 모아서 그러니까 세탁기를 주말에는 한 4번씩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모아놓고 쭉쭉 하는구나. 네, 식기세척기도 주말에는 어디 못 다니시겠다. 집안일 하셔야 되니까. 와이프가 좀 집순이에요.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거의 주말에는 거의 집에 같이 있고 거의 식사는 거기서 해결을 하고 집에서 뭐 요리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나마 다행인 게 조금 이제 그나마가 아니고 엄청 큰 건데요? 밥까지 하려면 그거 장 보는 것부터 하려고 그러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밥까지 이러고 하려면 네, 우리 진짜 밥하고 9시에 밥 치우고. 먹어야 돼. 그쵸. 네, 그래서 밥은 거의 이제 처갓집에서 먹고 오고. 네, 그래서 처갓집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맞벌이를 또 할 수 있었고 맞아요. 아이들도 또 바르게 잘 컸고 네. 잘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사를 좀 지방으로 네. 좀 자주 다녔는데 네네. 왜 다녔냐면은 네. 장모님이 안양에 사시다가 네. 안성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우리도 네. 갔지. 쫓아가야지. 또 안성 사시다가 용인으로 이사 가시겠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도 또 그랬구나. 그때는 애들도 이제 어렸으니까 네. 내가 와이프한테는 얘기했어요. 장모님이 많이 이사 가신다고 하면 네. 우리도 가자. 내가 모시겠다. 그래서 만일 이제 장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내 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집처럼 네네. 전원주택을 대저택. 대저택은 아니더라도 전원주택 하나 사서 네. 조금 뭐 외지더라도 전원주택을 하나 사서 좀 외곽에 천안 3층 주고 처남이랑 이제 장모님이랑 둘이 살고 계셔서 한층 주고 천안이 돌싱이라서 네.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천안 3층 주고 우리 2층 쓰고 어머님 1층 쓰고 그렇게 한번 사는 게 꿈이에요. 네, 하는 게 꿈. 장인어른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네. 장모님이 집에서 케어를 했었어요. 예. 그 전에 우리 애들 둘이 깐난쟁이잖아. 깐난쟁이 둘 케어해야 되지. 아버님 케어해야 되지. 아이고. 하셨어. 한 몇 년은. 어. 어느 순간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나 도저히 체력이 이제는 조금 힘든다. 우리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 듣는 순간 내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내가 엄청 울었어. 미안해서. 괜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참 장인어른을 10년 이상을 저렇게 요양원으로 그러지 않았나. 요양원 개념? 뭐 네네. 무슨 등급 개념이 네네. 거의 없는 초창기 때였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등급도 없었고 요양원도 막 그냥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시작점이었구나. 네, 그래서 아름아름 물어서 어디 저기 막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인데 거기서 그 아버님 등급을 받아주겠다. 등급이 없으면은 비용이 비싸니까 등급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정보 보조도 받으니 보호자들이 부담할 금액이 주니까 자기네들이 받아주겠다. 그래서 멀리 거기까지 모셨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그때는 이제 정신도 멀쩡하시고 몸만 좀 불편하신 것 뿐이었는데 난리가 났지. 거기에 두고 오는데 매일 전화하시고 언제 올 거냐고 빨리 내려가라고 막 나가고 싶으시고. 근데 어떻게 잘 계셨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학대도 받으시고 밥도 잘 안 주고 아이고. 그랬던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나이가 맞아, 들수록 맞아. 어디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 좀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러시구나. 아직까지도 참 얘기하면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럼 장모님을 끝까지 그래서 더 모시고 네, 싶은 마음이 크시겠네요. 네, 처갓집이 음. 좀 조그맣게 불이 났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공사를 좀 해야 돼가지고 저희 집에 한 3주 정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네. 내 집이 일단 아니니까. 일단 자기 살림이 아니고 그쵸. 내 집이 아니어서 그래. 뭐를 막 음식을 해놓고 싶으셔도 우리 집은 인덕션이고 어머님은 막 가스레인지 쓰시고 그러니까 막 환경이 다르니까 뭘 해놓지도 못하고 우리 애들이 와야 야 이거 어떻게 켜냐 켜봐라 그렇게 켜놓고 막 음식을 하시고 아이고.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조금 사위집이기도 하지만 딸집이잖아요. 그러고 뭐 저도 맨날 장모님 집에 가서 뭐 밥 먹고 오고 그러는데 좀 편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편히 불편하시니까. 조금 계시고 막 거실에 누워도 계시고 TV도 보시고 그냥 편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근데 장모님이 점잖으신 분이신 것 같다. 이게 들어보니까. 네. 소녀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수줍음을 많이 타시고.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거 없고, 그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단란한 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맞벌이 하시고 아이들도 지금 이제 한참 성장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몇 년생이시죠? 내가 75년생. 75년생이시죠? 그러면 거의 반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이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 반이 남은 거잖아요. 그 나머지 반의 인생을 어떻게 사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깊이 고민은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좀 성격이 조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좀 나쁘게 얘기하면이랄까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좀 나는 내 마음이 편한 게 그냥 좋다. 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네네. 좋겠지만 예. 좀 경제적인 거보다는 네. 그냥 좋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 네, 마음이 편한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없이 살아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좀 돈이 많이 있으면은 진짜 몸도 편하고 마음도 네. 편하겠지만 그런 편함보다는 좀 그래도 다른 편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돈이 있음으로써 있는 여유도 뭐 좋지만 그냥 내 마음의 여유가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아니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에이 편한 게 저는 더 좋아요. 막 악착같이 이걸 함으로써 내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내 부를 축적하려고 내 마음이 안 좋은 것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 보고 조금 못 살더라도 그냥 내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렇게 그냥 살고 싶어요. 근데 네. 마음이 네. 편하려고 하면 네. 이제 자식들한테도 짐이 안 돼야 되고 맞아요. 내가 모시고 싶은 장모님도 모시려고 하면 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지만 네. 기본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따로 계획을 하신 건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계획한 거는 없어요. 그냥 좀 나이가 들더라도 일은 계속 하고 싶기는 네네. 한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뭘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큰 틀만 그냥 내가 거동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 네. 네. 그게 조금 금액이 적던 많던.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네. 결국엔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수능 스트레스 그렇게 받으면서 수능 네. 공부하고 그 수능을 치려고 네. 18년 동안 내일이 또 공부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네. 그 취업 준비도 또 대학 가서 또 공부해서 취업 준비하고 네. 그럼 그게 결국에는 취직을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근 20몇 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처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십장가 보내면 내가 죽을 나이가 됐어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그 후에도 내가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생 반을 위해서 그 20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했다면 나머지 반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아직 현실로 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부모가 네. 아이들을 언제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냐 네네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리를 할 때 딱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내 몫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네. 제가 뭐 나이면 나이든 아니면 네. 걔가 경제적인 독립이든 언제까지 네. 부모가 해줘야 되냐 생각을 좀 그거는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남자애들이다 보니 네. 그래도 부모가 30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가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네, 여부와는 상관없이 걔가 이제 대학을 가서 네. 대학을 뭐 재학 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네. 다시 복학해서 재학을 졸업하고 하게 되면은 나이가 그래도 20 중반까지는 될 거잖아요. 네. 바로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아이들한테 했던 이유도 어떻게 그 학교를 나오면 이제 취업 보장은 되긴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보면은 뭐 부모 욕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진짜 큰애가 생각했던 뭐 대학원까지 많이 가겠다 막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이로 보면은 한 30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한 30년은 그렇죠. 남아있을 건데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준비가 늦는 거죠 이제 너무. 애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늦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맞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맞아요. 게 참.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네. 자식들한테 내가 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다 네. 헌신을 다해서 자식들 어떻게 독립해서 잘 살 수 있게 거기까지 갔는데 돌아보면 내가 짐이 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당장에가 문제인 거죠. 당장에 얘네들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 그죠. 지금 코앞에 맞아. 코앞에 있는 문제가 우선이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노후를 생각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대요. 어떤 일에 대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맞아. 성공한다라는 맞아. 그 법칙이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제 제 또래의 나이 이제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무슨 은퇴? 퇴직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지금 당장이 맞아요. 급하고 해결돼야 될 게 눈앞에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24시간 중에 1시간씩이라도 먼저 투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노후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 우리 또래가 애들이 이제 거의 중고등학생이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애들을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인데 일단 대입은 끝내야 돼. 대입 전에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네. 뭐 네. 자식들이 뭐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럼 학비는 안 들어갈 테니 그러면은 그런 우리의 노후를 생각할 여유도 조금씩 생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대입을 치르고 그때까지는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 완전 공감하니까 맞아요. 네, 대입을 치르고 그때부터는 와이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맞아요. 어떨까 싶네요. 네, 진짜로 네. 고민이죠. 지금 이제 100세 시대로 네.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왜 막연한 고민인 줄 알아요? 우리 사회가 아직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막연한 거야, 우리 개개인도. 뭐 시스템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래 봐야 요양원, 실버타운만 막 많아지고 좋아지고 하지만 가고 싶어요? 실버타운? 안 가고 싶거든. 안 가고 싶어. 그러면 그 대안이 있냐? 없어. 없으니까 거기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도 막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 네. 무슨 이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우리 지금 세대의 노후를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는 거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골드시티를 삼척시에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기사? 네네. 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그쪽으로 다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을 삼척시에 골드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실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집들이 남잖아. 네. 그 집을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재사용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요 정책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취지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에 삼척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근데 만약에 내가 조건이 돼, 그럼 가고 싶으세요? 아니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안 거예요. 가고 왜 가기 싫어요? 글쎄. 딱 생각해도 가고 싶지 않잖아. 이게 그러면은 우리 지금 네. 말이 좋아서 그런 지금 삼척에 하는 거 골드시티지. 네. 지금도 있잖아요. 네. 부자 사람들만 네, 네. 살고 있는 실버타운이 있잖아요. 네. 월에 500만 원씩 네. 내면은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그거랑 네. 다를 게 뭐가 있어. 자기가 돈을 네. 몇 억을 들고 네네네. 그쪽을 가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근데 이게 500을 내도 싫은 이유가 왠지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유롭길 원해요. 맞아. 누가 터치하는 걸 싫어. 근데 그런 데는 보안이라든지 맞아.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단도리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그게 너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지껏 그렇게 네. 살았는데 네. 노후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럼요. 좀 자유롭게 네. 살고 싶고 네. 하죠. 맞아. 그런 이유가 좀 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골드시티 좀 아니란 생각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이 이제 반백년이야. 반백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노후의 그 연세끼리 그 나이끼리 그룹으로 묶거나 뭐 다 좋아. 깨끗하고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그거는 건강한 사회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그 속에서 서로 얻고 받고 교감을 해야지 이게 건강한 사회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그렇게 지역으로 그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이렇게 한다 모아놓는다 자체가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렇네.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는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게 당신이면 가겠냐 이거지. 안 간대잖아요. 안 근데 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기 싫어. 안 가. 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맞아 안 가.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지. 굳이 왜 가?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만 된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 굳이 갈 필요 네. 없어. 근데 누가 갈지 모르겠어. 서울에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는 그렇죠. 있겠지만 예, 있겠죠. 예. 근데 네. 저라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당사자라면 안 가. 예. 안 갈 것 같아. 아무튼 그게 갑자기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번뜩 생각이 나서 여쭤본 거였고. 그럼 일단은 얘기한 것 중에 네. 참 그게 공감이 가요. 어떤 부분? 그냥 세대가 네네. 우리 나이만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 나는 그거 아니라 오히려 더 젊은 우울하고 애들이랑도- 재미없을 것 같아. 젊은 애들이랑도 예. 같이 막 살아보고 예. 어린 애들이랑도 그렇게 어울려서 사는 게 조화롭게 교감을 통해서. 더 근데 나은 거지. 그 교감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지 그거를 뭉탱그리 그 연세만 모아놓는다고 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 그 말에 참 공감이 네. 가네. 네. 그 말에. 네. 네. 시행착오를 또 국가에서도 겪겠죠? 그렇죠. 근데 네. 생각 좋은데? 그 생각? 건전한 그랬나요? 생각이에요. 진짜 건전한 네. 생각이에요. 네. 아니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뭐하는 아니 그래. 거기서. 네, 그런 재미없어. 그래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의 고집이 점점 세져. 그래서 싸울 거예요, 누군가와 그 교류를 조화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점점. 근데 그런 분들만 또 모아놓으면 싸울걸? 싸움 나지. 몇 달은 좋을 것 같긴 해. 한 달, 한두 달은. 예. 거기 있는 거 누리면서 네. 하다가 나중에 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네. 되겠다 생각하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하여튼 우린 도착했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데이까지는 네. 열심히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보는 걸로 마무리할까요? 네.